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시죠?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누르셔가지고 정원장이 이 정원장 유튜브 채널을 이끌어가는데 파이팅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꾹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원장. 자, 다음은 이 감정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보면은 요 가운데에 선이 하나 그어져 있죠. 그리고 저 끝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상의 호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이에요. 일상의 호흡, 감정 크기를 구분짓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거에 위에는 감정이 클 때고 요 밑에는 감정이 작을 때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갈 게 뭐냐면은, 감정이 작을 때 이것은 감정이 해소된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없어진 게 아니라 감정을 작게 표현하는 거예요. 감정이 해소된 것과 감정이 작게 표현되는 거는 다른 겁니다. 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지금 보면은 호흡을 분석하는 기준 4가지가 지금 써져 있죠. 호흡의 양, 호흡의 위치, 호흡의 속도, 호흡의 긴장감, 이 4가지를 여기다가 항목을 써놨습니다. 화살표 위아래로 나눠져 있죠. 감정이 커질수록 호흡의 양은 어떻습니까? 많아지죠. 호흡의 위치 높죠. 호흡의 속도가 빨라지고 긴장감이 커지죠. 어떠한 감정이든 그 감정의 크기가 커지면은 이 요소들의 변화가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반대로 해소가 아니라 감정의 크기가 작아지면, 이렇게 작아지면 호흡의 양은 적고 위치는 낮아지고 속도는 느려지고 긴장감은 작아지죠. 역시 어떤 감정이든 감정의 크기가 작아지면은 이러한 공통적인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감정을 표현할 때, 감정 연기를 할 때 내 신체가, 내 호흡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체크해 보시면서 연습을 하시고 또 연기를 하시면은 더 정확한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들의 끝판왕, 여기 끝에 있는 이 절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절제하는 감정을 절제하는 연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절제하는 연기를 감정을 해소하는 연기를 해버려요. 절제한다라는 것은, 감정을 절제한다라는 것은 감정을 없앤다가 아니라 어떠한 감정이 있고 이것을 억누르는 거예요. 괜찮은 척. 없는 것은 아예 없는 거고,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어떠한 감정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걸 억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2배, 3배, 4배 그 이상의 에너지가 들어가는 게 절제하는 연기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절제를 한다, 이것을 연기한다,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절제하기 전에 원래는 어느 정도의 감정 상태인지를 연기를 해야 돼요. 그 호흡을 몸에 담아야 된다고요. 그 호흡의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것을 몸에 만들어 놓고, 담아 놓고, 이것을 몸의 긴장감과 호흡의 속도, 그리고 호흡을 내뱉는 날숨의 양을 통해서 조절하는 거죠. 절제하는 거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께서 집에서도 쉽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그냥 숨이 턱 끝까지 찰 정도로 숨을 참든 뭐 뛰든, 무튼 굉장히 숨이 턱 끝까지 찰 정도의 몸 상태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몸의 상태를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몸의 변화가 일어나요. 뭐냐? 몸의 긴장감, 호흡의 긴장감, 이 힘이 많이 들어가서 막 이렇게 막 어깨가 들썩이면서 흥분돼가지고 막 씩씩거리는 이것을 억누르게 되고, 그러면서 호흡의 양이 힘들게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몸이 떨림이 그래서 생기는 거죠. 꽉 이 몸의 긴장감, 호흡의 긴장감, 몸의 긴장감으로 꽉 누르니까, 그러니까 그 긴장감 때문에 몸에 그 떨림이 생기는 것이고, 호흡의 속도도 이 일상의 호흡의 속도처럼 늦추기 위해서 천천히 호흡을 쉬니까, 원래 씩씩거릴 때는 짧게 마시고 짧게 뱉는데 호흡을 늦추기 위해서 길게 뱉게 되니까 호흡을 뱉는 날숨의 양도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래서 절제하는 연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네, 갑자기 이 공간이 이렇게 넓어졌죠? 예. 오늘은
감정색이 분명한 대표적인 감정 몇 가지를 가지고 그것을 호흡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상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감정을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뭐 연기 훈련을 할 때나 실제 현장에서 연기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 방법까지 알려드리겠다고 했죠. 지금부터 그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절제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숨이 막 턱까지 차오를 정도로 헉헉거리게 몸의 상태를 만들고 그 헉헉거리는 상태에서 정상인 척 하려고 애를 써봐라. 호흡도 꾹 눌러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려고 애를 써봐라. 그게 절제하는 표현을 할 때와 가장 흡사하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먼저 몸의 상태를 만들고 거기에 감정을 이입시키는 거죠. 우리가 대본 분석을 하면은 감정의 종류와 감정의 크기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의 종류는 살짝 접어두세요. 살짝 넣어두시고 감정의 크기에 맞는 호흡의 상태를 먼저 만드는 겁니다. 왜냐? 말씀드렸잖아요. 감정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감정의 크기에 따라서 호흡의 변화도 매우 비슷하게 달라진다고요. 그 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먼저 감정 크기에 맞는 호흡의 상태를 이렇게 몸에 만들어 놓고 그 상태가 됐을 때 감정을 이입시키는 거죠. 때로는 이 정신적인 자극보다 몸의 자극이 감정을 더 빨리 불러일으킬 때가 있거든요. 집중력을 도와줄 때가 있거든요. 그 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잘 되진 않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감정 크기에 따라서 호흡의 상태를 만드는 것부터가 어려워요. 근데 이게 만들어 놓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를 시킬 수 있는 에너지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절대 잘 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몇 번 해봤는데 안 됐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꾸준히 훈련하세요. 이거는 연기를 하시면서 항상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될 때까지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감정 연기를 하는데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화이트보드도 처음 사용해보고 쉽진 않았지만 그리고 참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무튼 정리를 해보면 감정에 대한 이해도 해보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끝으로 아시죠?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누르셔가지고 정원장이 이 채널을 이끌어가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